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천시 기업 지원과 행정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녹취록을 바탕으로요. 핵심 쟁점들, 당신이 꼭 아셔야 할 내용만 쏙쏙 뽑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 감사 기록, 이게 그냥 보고서가 아니라 포천시 기업 정책의 현실, 또 고민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료거든요. 기금 운용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오래된 산업단지 문제, 또 지원 사업이 진짜 효과가 있나 하는 것까지 오늘 나눌 이야기가 맞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가장 시끄러웠던 게 50억 원짜리 중소기업 육성기금 예금, 이거 만기 전에 깨서 이자 손해봤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뭔가 사정이 있었던 걸까요? 한 6천만 원 정도 손실 가능성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요? 그 지적의 핵심은 단순히 액수라기보다는, 그 결정 과정이 좀 신중하지 못했다, 뭐 이런 거였어요. 기업지원과 쪽에서는 관련 조례, 그러니까 이 기금을 굴리는 근거 법이 폐지돼서 어쩔 수 없이 해지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리고 뭐 더 이율 높은 상품으로 바로 갈아탔다고 하긴 했는데 근데 시외에서는 그게 왜 문제라고 본 거죠? 조례 폐지 때문이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시원들은 왜 하필 조례 폐지 시점을 예금 만기랑 맞추지 못했냐 이걸 먼저 지적했고요. 또 결과적으로 보면 금리가 더 낮아진 시점에 해지하게 된 셈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 물은 겁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 행정 절차하고 재정 운영 계획이 서로 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측 가능성이랄까요? 행정이랑 재정이랑 좀 엇박자가 났다는 거군요. 이런 장기적인 계획 문제는 다음 얘기할 장자 일반 산업단지 문제하고도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게 벌써 10년 된 문제라면서요? 아직도 소송 중이고 미분양 땅이 거의 19억 원어치나 된다니. 와, 이거 심각한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돈 문제, 재정 부담을 넘어서는 거죠. 시 행정 전체의 신뢰도 문제까지 걸려 있으니까요. 시의원들 지적 들어보면 10년 전에 처음 산단 만들 때부터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폐수 처리 비용 계산하는 거라든가 세금 계산서 발행 같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에서요. 처음부터 뭔가 좀 꼬였군요. 그렇죠.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오늘 넘게 안 팔리고 있는 땅입니다. 189억 원이면 어휴, 기업 지원과에서는 뭐 공업용수 비용이나 폐수 처리 비용이 너무 비싸서 기업들이 안 들어오려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글쎄요. 비용 문제만으로 보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지 않았나요? 5년이면? 바로 그 점을 시의원들도 지적하는 겁니다.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훨씬 더 좀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시장 상황에 맞게 분양가를 좀 현실적으로 다시 보던지 아니면 진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던지 또 관련 부서들끼리 서로 미루지 말고 아예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요구도 있었고요. 하긴 부서 간 칸막이 문제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심지어 한 시의원은 아예 그냥 이 문제는 외부 전문가한테 맡겨서 전체 구조를 한번 뜯어고치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런 제안까지 했어요. 과거에 내린 결정 하나가 지금까지 이렇게 발목을 잡는 경우 정말 좀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정말 과거의 문제가 현재까지 쭉 이어지는 상황이네요. 근데 또 미래를 위한 투자, 그러니까 기업 지원 사업 쪽에서도 얘기가 있었어요.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예산을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따왔다면서요. 19억 원. 이건 진짜 다란 일인데 지원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요? 네, 그 예산 확보 자체는 정말 칭찬할 만하다고 다들 인정했어요. 경기도 1등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썼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노동환경이나 작업환경 개선해준다고 지원한 기업 수가요. 작년에는 설 곳이었는데 올해는 오히려 25곳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예산은 늘었는데 말이죠. 예산은 늘었는데 지원받는 기업 수는 줄었다. 그건 좀 이상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혹시 특정 업체에 좀 중복으로 지원이 몰린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고요. 또 정말 영세에서 도움이 꼭 필요한 작은 기업들한테는 이 혜택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왔습니다. 그럼 결국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 자체보다도 그 돈이 정말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었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CEO원들은 예산 나누는 걸 좀 더 공정하게 하고 더 많은 영세 기업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가도록 기준이나 방식을 좀 바꿔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죠. 그리고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라는 주문도 있었고요. 이게 참 한정된 예산으로 최고의 효과를 내야 한다는 그 선택과 집중의 문제하고 또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형평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참 어려운 과제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니 포천시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단순히 그냥 한 지역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사회 전체의 행정이 안고 있는 고민들이 좀 압축적으로 담겨 있는 것 같네요. 재정관리의 투명성 문제라던가 과거 결정에 대한 책임과 해결 방안, 또 정책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따져보는 문제까지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장자산단 문제처럼 한번 잘못 끼운 단추가 오랫동안 계속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정말 겉핥기식 대책보다는 근본 원인을 파고들어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만약 당신이 이렇게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을 풀어야 하는 자리에 있다면 과연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해법을 찾아가실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